자, 그러면 1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메인 화면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메인 화면에 리스트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둘째 마당에서 리스트 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익숙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 타이틀 영역은 여러분 직접 만드실 때 액션 바를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다크 액션 바를 그대로 살려두고 이 타이틀 영역에다가 필요하면 뭐 아이콘이든 메뉴든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요. 자, 툴바, 액션 바 안에 툴바에다가. 자,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필요하면 탭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탭 화면 중에 하나로 자, 요 화면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셋째 마당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자, 리스트 뷰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뷰에다가는 각각의 메모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뷰의 아이템으로 보여줄 때는 이 글자 입력된 게 있으면 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 아, 이런 메모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새 메모,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자, 요즘에 일반적인 트렌드 또는 일반적인 UI 구성을 보면 새 메모라는 버튼이 있기보다는 리스트 뷰의 우측 하단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새 메모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콘 하나로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은 이 앱을 종료시키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다 넣지 않고 필요하면 상단의 메뉴로 집어넣던지 또는 자, 시스템 백키죠. 자, 단말에 있는 자, 백,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단말 버튼을 눌렀을 때, 자, 한 번 더 누르면, 그러면 이 앱이 종료됩니다. 라거나, 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종료시키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이 되겠죠? 그걸 위한 XML 레이아웃을 만드시면 될 텐데, 이 XML 레이아웃에 보면, 저기 이제 날짜 표시든 시간 표시든 이런 것들이 위쪽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입력한 건 여기, 그 다음에 손글씨는 요 아래쪽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자, 글자와 손글씨가 동시에 입력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자, 손글씨인 경우든 글자인 경우든 자, 여기에 하나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사진을 찍은 거는 이 위에, 그 다음에 자, 음성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한 거는 자, 요 아래쪽에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 구성하는 거, 자, 요 개념만 잡아보면 여러분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 레이아웃을 잡아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에 동영상과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으로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공한 아이콘이 있거나 또는 다른 아이콘을 여러분이 이제 프리 아이콘 사이트에서 받아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구성하는 아이콘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만의 아이콘,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화면을 구성을 하시면 훨씬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직접 내가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서 만드는 그런 리스트 뷰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뷰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는 직접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단계별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1단계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공되는 소스를 보면 멀티메모 스테이지 01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이 좀 크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열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build.gradle이라고 하는 거에는 자, 여기 보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생성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app 밑에 자바 소스에 가보면 자, 몇 개의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RES 쪽에 레이아웃 폴더에 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이 activity main.xml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죠? 그거를 main.xml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자, 바꾸든 안 바꾸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activity main.xml이 있으면 그거를 메인 화면이다라고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스 이름도 메인 액티비티에서 멀티메모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액티비티 한번 가볼까요?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자,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자,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단에 보면 자, 멀티메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멀티메모를 보면 자, 타이틀 백그라운드 버튼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예, 소스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스를 직접 구성을 안 해도 돼요. 얘기한 것처럼
자, 상단에는 자, 액션 바를 그대로 살려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있죠. 자, 버튼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자, 버티컬, 허리젠틀, 그 다음에 버튼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튼이 가운데 이렇게 딱 가서 붙었죠. 그래서 새 메모와 클로즈 닫기 버튼을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걸 새 메모라는 버튼이 아니라 자, 플러스 아이콘을 가지고 여기에 플로팅이라고 하는 걸로 떠있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버튼을 추가를 한 겁니다. 가운데 보면 메모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리스트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리스트 뷰만 익숙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 텍스트 탭을 눌러서 한번 가보면 자, 리스트 뷰 쪽을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 뷰 쪽을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는 필수 속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를 좀 띄워주거나 왼쪽 오른쪽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4dp 정도를 넣고요. 그 다음에 relative layout 안에서 below와 above를 써서 이 리스트 뷰가 보이는 영역을 위쪽과 아래쪽에 자, 버튼 있는 곳 사이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속성이 추가가 돼 있는데 보면 디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리스트 뷰의 각각의 아이템을 구분짓는 구분선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투명하게 만들었죠. 자, 이게 이제 트랜스퍼런시에 대한 거죠. 자, 투명도에 대한 건데 00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더 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의 아이템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필요하면 색상이든 뭐든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캐시 컬러 힌트라고 하는 것도 자, 이게 이제 캐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각각의 뷰를 위한 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캐싱이라고 해서 뒤에 만들어 놨다가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의 자, 컬러 값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됐든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하면 자, 이 리스트 뷰에 각각의 아이템이 있으면 각각의 아이템을 구분짓는 구분선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그 카톡 같은 데서 1대1 채팅 화면을 만들고 1대1 채팅 화면이 리스트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리스트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내가 쓴 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말풍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운데에 그 구분선을 없애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뷰는 이런 속성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운데 구분선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얘가 반응하는 그런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서 자, 각각의 아이템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아이템을 가서 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를 봤던 것처럼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 아이템 포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한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핸드라이팅, 손글씨를 썼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지 뷰에다가 여러분 손글씨 쓴 거를 그죠? 터치해서 그래픽 그린 거를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그다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게 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손글씨가 있으면 이게 영역을 크게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각각의 아이템,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이 됩니다. 자, 이제 자바 소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바 소스로 한번 가서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자, 여기에 앱 컴팻 액티비티든 상속을 해서 액티비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리스트 뷰 뭐예요? 우리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리스트 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댑터가 만들어집니다. 뭐 익숙하죠. 그 다음에 어댑터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밑으로 가보면 이제 어댑터가 없죠. 이제 어댑터가 메모리스트 어댑터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구성된 거 뭐 별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메모리스트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이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거고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는 메모리스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 아이템 뷰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둘째 마당에서 만들었을 때 보통 이름을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베이직 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뭔가 이제 저장 위치,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장하려고 하면 파일을 SD 카드 쪽에 보통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파일이다라고 하는 패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일단 슬래시 SD카드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environment.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라고 하면 SD카드 폴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단말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다가 그 코드로 그냥 패스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먼이라고 해서 가보면, 우리 버튼을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있어요. 버튼을 상속해서, 여기 이제 버튼이 아니라 앱 컴팻 버튼으로 상속을 해도 되는데요. 상속을 해서 이렇게 만든 버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해준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 1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진행을 할 때 보면 여기 리스트 뷰 추가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on create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load memory list data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상으로 아이템을 하나 만들고 어댑터에 넣었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뷰에 가상의 아이템이 하나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액션 바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새 메모를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플로팅으로 떠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구조를 약간 바꿔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1단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1단계 진행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